요즘 누가 그냥 시계차, 애플워치 정도는 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핑계 리핑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애플워치 9세대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상 나오면 나는 무조건 산다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기존 애플워치 8세대와 꼼꼼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동일한데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기존의 애플워치를 갖고 계신 분 또는 새롭게 애플워치를 구매하시는 분께 각각 가성비 뛰어난 애플워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애플워치 신제품으로 바꾸려고 기다렸거든요. 제 거 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아마 영상 내용 매우 유용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애플워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애플워치는 쉽게 말해 보급형과 중급형, 고급형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출시될 때마다 세 종류가 같이 나오고요.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 9세대의 경우에도 보급형인 SE 2세대 그리고 시리즈 9, 울트라 2세대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죠. 자동차로 비교하면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셀룰러와 GPS, 또 디스플레이 크기, 그리고 재질과 사용 목적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입문용으로 가장 좋은 제품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보급형인 SE 제품인데요. SE는 애플워치의 주요 성능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서 3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애플워치는 가격이 비쌀 거라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SE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 역시 SE 제품으로 애플워치에 입문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애플워치는 30만원대의 가격에 주요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메일, 문자, 메시지 확인이 모두 가능한데요. 사실 우리가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양한 메시지 확인과 전송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급형이지만 바로바로 문자나 카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애플워치 말고 다른 저렴한 워치 사용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애플워치가 연동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욕심을 내볼 만합니다. 한편으론 SE 제품은 기본적으로 건강관리 기능도 들어있는데요. 내 수면의 질이 어떤지 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기록하고 관리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 워치에서 바라는 기능이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방수 기능까지 있습니다. 다만 SE는 재질이 알루미늄이거든요. 아무래도 스테인리스나 티타늄보다는 디자인 쪽으로 조금 아쉬울 수 있고 또 잔 스크래치가 잘 생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이들 구매하시는 제품이죠. 그렇다면 SE 제품 중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대마다 SE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된 2023 SE 2세대 그리고 이전 모델인 2022 SE 2세대 중 아마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2023 SE 2세대가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특히 신제품 출시로 이전 모델의 가격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더욱 큰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2022 2세대 사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난 무조건 신제품을 사야 해 하시는 분이라면 2023 2세대를 구매하셔야겠죠. 다만 나는 좀 더 고급스러운 재질을 원하는데 또는 좀 더 다양한 색상을 원하신데 하시는 분들은 중급형인 애플워치 8세대나 9세대로 가셔야 합니다. 또 아까 보급형인 SE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혈중 산소나 심전도 같이 좀 더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은 8세대나 9세대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 건강에 관심이 높고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SE는 좀 성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SE로 입문하긴 했지만 결국 알루미늄 재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8세대 스테인리스로 갈아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50만원 정도 더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쁘니까 블링블링 하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SE 제품에선 쓸 수 없는 8세대와 9세대의 기능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혈중산소와 심전도 그리고 손목 온도 감지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능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몸 상태가 어떤지 좀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플워치에서 달리기 중 또는 달린 후 앱을 통해 심장 상태와 혈중산소 등의 데이터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맞아? 이런 의심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냥 랜덤으로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가 무려 88%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의료기기 수준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관리를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요긴하게 이 기능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세대와 9세대는 SE와 달리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충전이 느리면 답답해서 요즘은 다들 핸드폰도 노트북도 고속 충전을 하시는데 애플워치만 일반 충전이면 더 답답하겠죠. 그래서 애플에선 이 중급형부터 고속 충전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빨리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배터리가 별로 없다면 아주 유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8세대와 9세대부터는 AOD 기능이라고 디스플레이가 상시적으로 켜져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SE는 내가 안 볼 땐 화면이 꺼져 있거든요. 만약 운동을 하면서 수시로 애플워치를 확인하거나 작업을 하려 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 AOED 기능을 넣어놨고요. 특히 9세대는 화면 밝기가 2000니트로 더욱 밝아져서 낮이든 밤이든 화면을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8세대와 9세대부터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까 SE는 알루미늄 재질밖에 없다고 했죠. 8세대와 9세대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색상도 3가지뿐인 SE와 달리 7가지가 있어 좀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8세대와 9세대 중 뭘 사야 돼? 이런 의미 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와 비슷합니다. 우선 8세대에 비해 이번 신제품의 기능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더블탭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긴 했는데 꼭 9세대를 사야 돼 할 만큼 혁신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손가락을 2번 튕기면 전화 받기, 음악 재생, 알람 일시 중지 같은 게 되는 기능이거든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신제품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8세대가 가격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8세대를 아니야 그래도 나는 신제품 사서 좀 즐길 거야 하시는 분들은 9세대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8세대와 9세대는 앞서 말했지만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세대를 선택하셨다면 이 재질을 봐야 하는데 두 재질 간 가격이 40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회사 건강관리 기능 때문에 중고평을 사야 하는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알루미늄 재질을 고르시고요. 잔 스크래치 싫어하시는 깔끔한 분 또는 정장을 주로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스테인리스 재질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건강관리 기능을 끝판왕급으로 써보고 싶다, 또 화면이 매우 커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형인 울트라 제품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한 보급형, 중고평과 달리 아주 고급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니라 티타늄 재질 딱 한 가지인데 충격과 스크래치 면에선 매우 우수하고요. 화면 크기도 49mm라 애플워치 중 가장 큰 화면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SE 경우 40mm, 44mm 제품이 있고요. 중고평인 8세대와 9세대는 41mm, 45mm라 울트라와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화면 크기가 크니 앱을 컨트롤할 때도 조금 더 자유자재로 가능하고요. 보기에도 시원시원합니다. 또 신제품의 경우 밝기도 3000니트로 이전 세대보다 더 밝아져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도 화면이 잘 보입니다. 내부 기능에서도 울트라는 다른 애플워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운동선수도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기능들인데요. 우선 수심 게이지 기능이 있는데 40m 깊이까지 측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과연 수심 40m까지 내려갈 일이 있을까 싶은데 전문 다이버 분들에겐 매우 유용할 것 같고요. 이 측정이 가능한 게 왜 있겠습니까? 바로 방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이겠죠. 또 울트라는 나침반 기능이 있어서 트래킹을 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할 때 매우 유용하고요. 백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만약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울트라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충돌 감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운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좀 큰 사고라 우리 의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충돌 감지 기능이 발동되면 애플워치가 자동으로 긴급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고 119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울트라에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이렌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애플워치가 막 사이렌을 울려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빨리 구조될 수 있고 만약 산속 깊은 곳이라면 내 위치를 바로바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최고겠지만 그래도 여행을 하거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매우 든든한 기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배터리인데요. 울트라는 저전력 모드에선 7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 매일매일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워치 매일 충전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했듯 화면이 크니까 무게가 조금 무겁긴 합니다. 61.3g인데 SE 제품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손목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때 살짝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이 바로 가격인데요.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분들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트라에 탑재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나는 큰 화면이 좋다, 티타늄 재질이 탐난다, 프로급으로 운동을 한다 하시면 애플워치 울트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를 구매하기 전 마지막으로 고려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GPS와 셀룰러 제품인데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애플워치를 단독으로 사용하실 거냐, 휴대폰 보조제로 사용할 거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셀룰러는 휴대폰처럼 요금제를 따로 가입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번호를 따로 받아서 투폰처럼 사용할 수 있고 요금제마다 전화, 인터넷 용량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을 때도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핸드폰은 집에 두고 애플워치만 차고 운동을 하면서도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카톡 확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별도 요금제를 가입해야 해 매달 추가 비용이 들고 처음 기기를 살 때도 GPS 모델보단 15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앞서 말한 기능들을 꼭 쓰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GPS 모델을 사시는 게 더 나아요. 또 아까 애플워치 디스플레이 크기를 얘기했는데요. 40mm부터 49mm까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40에서 41mm를 사용하시고요. 남성분들은 44에서 45mm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다만 손목 굵기 또 사용 목적에 따라 각자에 맞는 화면 크기가 다르니까요. 한번 오프라인 매장에서 착용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구매하실 때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죠. 영상을 제작하는 리팽이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워치 사용 목적에 맞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에 처음 관심이 생겼고 주요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가성비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겐 애플워치 SE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기스와 같은 스크래치를 참지 못한다면 급속 충전도 원하시는 분들에겐 애플워치 8세대와 9세대 제품을 추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야외 운동을 많이 즐기면서 강력한 내구도와 큰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애플워치 울트라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마음이 정리가 되셨나요?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사용 목적과 예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 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이패드와 맥북이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영상들을 꼭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팽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들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